네, 미국 대선을 석 달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승리의 추가 기울면서 이제 관련 자산이 과열되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주를 포기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들이 일부 주춤해지는 등 투자자 생각들이 복잡해진 모습인데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국제경제부 정윤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에서 지난 주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에 깜짝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달 첫 대선 TV 토론회 참패 이후 24일 만에 백기를 들었고요. 네.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해리스가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나서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보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해리스와 트럼프의 가상 양자 대결 결과를 보면 바이든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거든요.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지지율은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51%일 거다, 이런 집계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예상 지지율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네, 해리스가 발표할 정책도 기존의 바이든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든이 밀려나는 게 뭐 개인의 건강이나 역량 문제 때문이지 정책 때문은 아니니까요.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바이드노믹스라고 하는데, 네. 이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거든요. 네네. 해리스 부통령은 이거를 거의 이어받을 거라는 예상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뭐 바이든 2기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데,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도 계속 되는 겁니까? 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를 재평가하는 숨 고르기 구간이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딩이 재개될 거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다시 힘이 실릴 거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이든 사퇴 시나리오는 이미 시장에서 가격의 거진 다 반영했다. 바이든 사퇴로 인한 매도세는 진작에 다 끝났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 그냥 트럼프 재선을 계속 염두에 두고 시장에 대응을 해라, 그게 수익률 방어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되돌림이 있을 거란 관측이 있지만 뭐 추세적으로 꺾인 건 아니라는 거고. 그러면 앞서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서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알면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도 많은 참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곳에 돈이 몰리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지 않습니까? 예.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피격된 이후로 당선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트럼프의 말, 행동, 모든 것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세계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2분기 실적 시즌도 본격화됐고, 바이든도 사퇴 선언했고, 해리스로 관심도 분산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되돌림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흐름이 11월까지 아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부터 최근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트럼프 소혜주로 나뉘어서 움직임이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뉴욕장에서는 민간교도소, 총기 관련주가 정책 수혜 기대로 강세를 보였고요. 예. 건강보험 개혁 중단 공약으로 헬스케어 업체 주가도 올랐고요. 트럼프가 가상화폐에 긍정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가상자선 기업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 언급하신 종목들은 다 이제 수혜주로 분류된 종목들이죠. 네. 반면에 트럼프가 반도체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 반도체주는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네. 반도체 종목이 모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모두 크게 밀렸습니다. 어. 국내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책 수혜주 주가가 뛰어올랐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설주를 들 수 있겠고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 2차 전지의 경우 트럼프가 전기차에 비판적인 데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 우려에 약세를 보였고요. 네네. SK 하이닉스, 삼전 같은 반도체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선 국내에서는 반도체 쪽의 영향이 컸네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자산에는 미국 달러와도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실제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면서
반감하면서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연방준비제도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로 달러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TV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또다시 강세 압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 트럼프의 보호무역 그리고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정책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달러 가격을 밀어 올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또 지난주엔 트럼프가 달러와 약세를 촉발했습니다. 외신 인터뷰에서 통화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입니다. 네네. 트럼프는 아시아 통화의 약세를 용인하기 힘들다고 말했고요. 트럼프가 달러와 약세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달러화 가치가 쭉 내려왔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지표죠. 달러 인덱스가 103선까지 내려오면서 3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예. 앞으로도 달러 가치는 미국 대선 이슈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큰 방향성은 완만한 하락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사퇴 이후 첫 거래일인 간밤에도 달러화 가치가 소폭 내렸네요. 그리고 방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언급하셨는데 이 실제로 인플레이션 시기에 오름세를 보이는 금 가격도 이제 미리부터 뛰었는데 이게 트럼프 당선 시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방증일까요? 네,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은 반이민, 보호무역 그리고 관세 이 세 축을 기반으로 합니다. 네. 이게 현실화되면 재정 적자 확대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요. 다시 물가 상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언론에서 트럼플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네. 트럼프랑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진짜로 트럼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미국 통화 정책도 완화되기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9월 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인플레이션이 재개되면서 추가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호무역으로 관세가 오르면 글로벌 경기 둔화가 촉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요. 예. 이런 시장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기존에도 미국 금리 인하 기대로 금 가격이 상승세였는데 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값이 계속 치솟는 겁니다. 금값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계속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간의 관계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직접 연준을 향해서 대선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이 파월의 시장에서 바라는 대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선택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물가와 고용 지표들이 모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대선 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라서요. 대선 전에 금리를 내리면 민주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하니까요. 네네. 트럼프는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를 안 하면 그러니까 9월에 금리를 안 낮추면 네. 자기가 재집권해도 파월 의장이 임기를 마치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을 바꾼 거거든요. 예. 지난 2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다시 백악관에 가면 파월을 연준 의장에서 물러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월가를 만족시키려고 연준 의장 임기를 보장하는 듯 하면서도 조건부 인사 방침을 밝힌 겁니다. 네. 만일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요구대로 9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선 이전에 단행하지 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빅스텝으로 신속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고요. 파월이 트럼프의 압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사임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들이 복잡해졌을 것 같은데 또 비트코인도 트럼프 관련 자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이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네, 바이든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 네. 비트코인만은 유독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앞서 트럼프가 가상자산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밀어올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어제 바이든 사퇴 결정이 나오면서 트럼프 재선이 유력하다. 이 전망에 비트코인 가격이 들썩인 겁니다. 네네.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초 개당 7,800만 원에서 21일에 9,400만 원, 그리고 바이든 사퇴 후에 9,500만 원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가상자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요. 업계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다시 돌파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워낙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오름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변수를 체크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